우리 지구의 역사는 45억 년입니다. 지구 역사 동안 축적된 화석 연료를 우리 인간이 산업혁명 이후 300년 동안 모두 사용해버리고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고 보전하고 또 후손들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 절대적인 시기에 놓였습니다. 미래를 위한 에너지 사용,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경과 인류의 생존, 이 모두를 위한 에너지는 탄소 중립을 그 기준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현재의 화석연료 에너지 의존도를 단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그 사용을 확대해 나가고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RE100과 ESG를 통해 친환경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에너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일까요? 친환경 에너지가 과연 친환경적이기만 한 것인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태양광 전력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을 위해 태양광 패널을 제작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양의 화학물질이 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태양광 발전은 상당히 넓은 면적의 땅이 필요합니다. 그럼 바이오 연료는 어떨까요?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고 소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에너지의 양이 상당하답니다. 옥수수나 유채 같은 바이오 연료의 원료가 되는 작물을 대규모로 경작하려면 엄청난 양의 물이 소비됩니다. 우리 지구는 70%가 물로 덮여 있지만 바닷물을 제외하고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담수는 3% 미만입니다. 자칫 식수까지 부족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연료의 원료가 되는 작물은 우리의 식량이나 가축의 사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식량과 사료가 줄어드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이루는 친환경 에너지. 하지만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2의 환경 저해 요소는 또 다른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에너지는 어떨까요? 우리가 주목할 만한 차세대 에너지 공급 기술, 그 첫 번째는 커다란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우주에 설치해서 마이크로웨이브로 에너지를 지구로 전송하는 기술인 우주 태양광 발전입니다. SF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의 소설 리즌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인데요. 날씨의 영향도 받지 않고 태양광 패널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없고 지구에서처럼 발전소를 짓기 위해 넓은 부지가 필요하지도 않으니까 이 기술을 통해 지구 태양광 발전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기술 개발 중이며 2050년쯤에는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지구 궤도에 있는 인공위성이 24시간 태양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태양 에너지를 지구에서 모으는 것보다 더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드는 많은 비용과 또 인공위성이 우주 환경에서의 새로운 쓰레기가 될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소형 원자로 SMR 기술인데요. 원전 사고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정도로 작은 원전인 소형 원자로 SMR 제작 기술과 사용 후 해결료의 95%를 차지하는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을 다시 연료로 사용해서 태워버릴 수 있는 소형 원자로 SMR 기술도 있습니다. 이 기술은 우라늄이 아니라 토륨을 핵분열 연료로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 기술인데요. 토륨은 우라늄과 다르게 자체적으로 핵분열을 지속하는 연쇄 반응이 없기 때문에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자로 스위치를 꺼버리면 토륨은 핵분열을 자동으로 멈추게 됩니다.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생산력은 우수하지만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을 모방한 핵융합 기술입니다. 수소 원자를 고온에서 반응시키면 기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깨끗하고 새로운 원소인 헬륨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높은 에너지가 발생됩니다. 연료가 되는 수소 원자, 특히 중수소 원자는 바닷물에 거의 무한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의 고갈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고온, 고밀도의 플라즈마 처리 기술이 아직은 개발 상태에 있긴 하지만 이 기술이 실용화만 될 수 있다면 거의 무한한 에너지를 인류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공급을 무한대로 확보한다면 우리 인류가 걱정하는 에너지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무엇보다 경제성 있는 에너지 개발이 중요하지만 단시간 안에 기존 화석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소비 구조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여기에는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에너지 사용 효율을 증가시켜서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전 세계의 에너지 소비는 2004년부터 2030년까지 53% 증가가 예상되며 이 중 약 11%는 효율적 에너지 사용에 의해 절약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전 세계 에너지의 약 23%가 산업체에 의해 소비되는데 제조업에서 사용된 에너지의 약 10%는 에너지 사용 시스템을 효율화함으로써 절감될 수 있습니다. 열병합 발전소는 기존의 발전소에 비해 30%까지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철강, 시멘트 및 종이 등의 생산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면 에너지 1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 빌딩의 창문과 벽의 단열을 개선하기만 해도 에너지 사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의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른바 에너지 제로 하우스는 단열재나 태양 전지판 등 효율적인 기기에 의해 이미 기술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에어컨이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백열등과 형광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해서 사용하면 전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백열등 100W를 소모하면 LED는 14에서 15W밖에 소모하지 않으니까 6배에서 7배의 전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플러스 에너지 하우스인데요. 기존의 전기 요금을 거의 100%까지 절감할 수도 있고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서 잉여 전기를 공공 영역에 공급해서 소득도 얻을 수 있는 고효율 에너지 자립 주택입니다.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 사례를 볼까요? 휘발유, 가스, 전기 등 1차 에너지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것 외에 소비재 상품과 음식 등 모든 물품의 과잉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한 가구당 연간 수도 사용량이 240톤, 가구당 10%만 절약한다면 연간 24톤, 11,520원을 연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사용하고 자동차를 운전할 때 급가속과 급감속을 줄이고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않는 운전 습관입니다. 10분 동안 공회전하면 200cc의 연료가 낭비되는데요. 하루 보통 공회전을 10분을 하지 않을 경우 연간 13만 8,70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바람직한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고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가격 경쟁력은 낮지만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재생에너지 사용에는 경제적으로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버스와 비교해서 철도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해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장점이 있는 만큼 철도망을 전국적으로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이용하고 탄소 배출량 감소와 에너지 절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에너지는 생산부터 공급, 소비 단계까지 모두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려면 과학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누리는 에너지는 과학의 발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나무를 대신한 최적의 에너지 원인 석탄은 일산화탄소의 유독성이 문제였습니다. 일산화탄소로부터 안전하게 석탄 사용이 가능한 것은 18세기 폐쇄형 보일러의 개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석유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과학적 지식이 필요했는데요. 지하에서 채굴하는 원유는 다양한 탄화수소의 혼합물입니다. 원유에서 휘발유, 경유, 벙커CU, 제트유, 윤활유, 나프타, 아스팔트, 액화석유가스 등 다양한 석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고도의 증류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전화 등 전기 제품의 개발과 사용, TV, 휴대폰 같은 전자제품의 발전과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이 모든 미래 기술은 전기로 인해 가능해졌는데요. 19세기 영국의 물리학자 마이클 패러데이의 유도 전류 덕분입니다.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원리를 제공한 것은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 덕분이고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기술도 최근 과학적 지식이 축적되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미래 에너지 공급도 과학의 발전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인재 양성,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장기적 투자와 정책이 병행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인간은 지구에 출현한 이후 지구 에너지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79억 명의 인간이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더 나아가 편리한 생활을 위해 우리들은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을 포함한 지구 전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구 생태계와 공존하고 우리 후손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현명하게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에너지의 사용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화석연료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대기로 방출합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핵 반응으로 방사성 물질을 생성합니다.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는 방출하지 않지만 생태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가 사용할 에너지를 선택할 때 각 에너지가 주는 영향을 잘 알고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합니다. 편리와 복지를 추구하는 인간에게 에너지는 필수적입니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선택만이 우리의 미래를 약속해 줄 것입니다.